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일무이한 타인을 찾는 소녀 마도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언젠가 완벽한 너를 만난다면 이라는 도시모리 아키라라는 신인 작가의 성장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127회 문학계 신인상에서 무려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작을 알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167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 후보이자 카노쿠니야 서점 선정 2023년 베스트 도서이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건교사 아는영에 출연했던 심달기 배우가 추천했던 도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트위터 화제작으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죠. 특히 작가인 도시모리 아키라는 1994년생으로 공무원을 하면서 지금 이 소설을 썼을 정도로 능력자라고 합니다. 28살 정도 된 젊은 작가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소설은 비교적 길이가 짧고 재미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후딱 다 읽으실 수 있어요. 특히 3명의 메인 캐릭터들과 비슷한 정체성의 고민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저 같은 경우 일본 소설이라 주인공들의 이름이 좀 헷갈려서 먼저 인물들에게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본 캐릭터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중심 캐릭터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 인물은 바로 마도카라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여고에 다니고 있는데 보이시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죠. 그녀는 생리를 하기 싫어서 탄수화물을 끊고 체중을 40kg 미만으로 유지 중입니다. 마도카의 친구인 스바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최애를 바꿔가며 아이돌 덕질에 매진을 하는 학생인데요. 한국어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오지로는 나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지만 매번 깨지기 일수라는 점이었죠. 작품 말미에는 반전이 될 만한 그녀의 일신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일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외에도 모리, 아즈미 선생님, 우미라는 흥미로운 주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역동을 통해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마도카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소설의 배경은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3명의 찐친인 마도카, 스바사, 오지로는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도카, 일명 이 여학교의 왕자님인 그녀가 주인공입니다. 마도카는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10대 공동체를 보면 항상 인기 많은 여학생들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약간 반항적이기도 하고 우수에 잠겨 보이는, 거기다가 머리까지 커트면 딱이잖아요. 마도카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저체중이면 생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가정통신문의 문구를 보고 그날부터 탄수화물을 안 먹습니다. 그녀에게 생리란 귀찮고 성가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키만 멀쑥하게 크고 삐쩍 마른 모습은 신비로운 느낌을 더 배가시켰죠. 또한 마도카는 교생이었던 우미와 사귀는 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도 감쪽같이 속인 채 몰래 만남을 이어나고 있었는데요. 20대인 우미는 마도카 입시를 걱정해주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하며 굉장히 설레하지만 마도카는 왠지 시큰둥합니다. 사실 마도카는 우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만나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도카는 유일무이한 타인,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사람을 그렸지만 우미는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우미의 행동이 마도카에게는 굉장히 성가시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돌 덕질쟁인 스바사가 마도카를 따로 부릅니다. 카페에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죠. 나 너 우미 선생님하고 사귀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스바사가 덕질하던 대상 중에 하나가 우미였는데요. 그 우미의 트위터에 누가 봐도 자신의 친구인 마도카의 실루엣을 닮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얼굴은 잘 안 나와 있었는데 스바사는 마도카의 절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그녀임을 알아봤죠.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 보니까 금지된 사랑을 하는 동성 커플에 대한 애잔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도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가지고 우미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이 둘의 관계에 위기가 오게 되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마도카의 친구들은 자신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나다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궁금하시다면 언젠가 완벽한 너를 만난다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소설을 단지 서사 중심적으로만 보면 성장통을 앓는 소녀의 이야기로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나다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성숙한 인격 형성의 과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다움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입니다. 이 주제는 세부적인 세 개의 주제로도 나눌 수 있어요. 생리를 포기하는 주체로서의 마도카, 여여 커플로 등장하고 있는 마도카와 우미, 청소년 정체성 고민,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생리를 포기하는 주체로서의 마도카는 정체성 고민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생리를 거부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성가시고 아프다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성성에 대한 부정 혹은 어른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내면적 혼란의 상태가 투영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아주 또렷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로 가면서 우리는 여성적인 것, 또 남성적인 것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마도카는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서 있죠. 두 번째, 여여 커플로 등장하고 있는 마도카 우미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마도카의 어떤 정체성적인 혼란의 측면은 여여 커플이라는 곳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성의 중심적인 관계를 탈피해서 우미를 사귀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관계를 비밀로 할 뿐 아니라 스바사에게 들켰을 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미와 관계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정체성 고민을 다뤘다는 점이에요. 청소년들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경계인으로서의 혼란한 시기를 건너고 있어요. 예전 학창시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하지만 어딘가에도 속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키워드, 성숙한 인격 형성의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던 성 정체성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미와의 관계인데요. 마도카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타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소설 제목이 언젠가 완벽한 너를 만난다면이잖아요. 한마디로 마도카는 완벽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타인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너무 어렸던 마도카는 완벽하지 않은 우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반면 우미는 마도카의 모든 면을 사랑해 주었어요. 세상의 모든 편견과 혐오에 맞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우미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위터에 마도카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미성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주기는 했어요. 다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마도카와 우미가 재회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우미가 확실히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유일무이한 타인이란 모든 인간 군상 하나하나라는 것을 마도카는 어렴풋이 알게 되죠. 제목도 이런 맥락과 연결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완벽한 너와 너를 만난다면 이라는 이 제목에서 과연 너라는 대상이 타인만을 의미할까요? 마도카는 유일무이한 타인을 원하지만 이는 곧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도카가 일본의 문학 작품인 개구리와 두꺼비라든지 구리와 구라 같은 그런 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거의 비슷해서 쌍둥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더 이상 제목의 너라는 대상이 우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도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혹은 온전한 자신이었던 것이기도 하다라는 지점에서 제목은 중의적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작품의 특징은 공감각적인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얼굴 각 부위가 사방팔방으로 분열하나 싶다가 갑자기 중심으로 모이고 눈에서 삶은 달걀이 발효한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감각적이고 기발하죠?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상상하며 읽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 주인공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도카처럼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의지로 생리를 멈추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조금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고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모퉁이 책방은 여러분께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